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을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화낼 로와 슬플 애는 같이 붙어 있을까요? 슬픈 일과 화내는 일은 한꺼번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너무 노여워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엔 즐거울 낙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모실 분들도 통상의 최전방에서 여러 감정을 느끼시긴 하지만 마지막엔 언제나 늘 국민들에게 즐거운 낙을 선사해 주기에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의 김승호 실장님. 공무원 자격명법 중에 네. 총괄, 네. 전략 네. 이런 게 들어가면은 네. 특별히 하는 일은 없는데 폼재고 싶어하는 나타내고 싶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제 동북아 통상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삼국과 우리나라와의 이제 그 교섭을 통해서 네. 보다 더 경제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게 제 역할인데 네. 지금 아쉽게도 지금 일본하고는 지금 수출 규제 문제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네. 또 미중 분쟁을 또 저희가 하거든요. 상당히 그 아주 어려운 나라들과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WTO 세계무역기구 과장님이세요. 김영국 과장님. 네. WTO가 제가 보면 어떤 의미에서 연골인데 네. 연골이 사라져버리면 뼈와 뼈가 부딪혀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큰 통뼈들이기 때문에 부딪혔다가는 우리가 좀 더 아플 수도 있는 건데 세 분 이렇게 모셨고요. 먼저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분 이름만 들어도 약간 덜덜 떨지 않을까 싶어요. WTO에서 얼마 전에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강하게 또 외치시고 그랬던 김승호 실장님이신데요. 그때 진행하면서 가장 기뻤던 건 언제세요? WTO 일반 이사회 네. 최고 정책 결정 기구입니다. 네네. 거기에서 이제 저도로 나가서 네. 일본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고 그러는데 네. 이미 그 이전에 상품 이사회라는 또 다른 큰 회의에서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차별화해서 발언을 해야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일본이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 봤자 네. 그 자리에서 일본이 개과천선해서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군요 하고 한 번에 돌아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이 잘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국제사회에 네. 불과 주어진 한 2, 3분 내에 알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순간 네. 그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그때 또 말씀하신 게 또 인구에 굉장히 회자가 됐었잖아요. 네. 어디서 힌트를 얻으신 거예요? 우선 우리 정경록 과장이 많이 도와줬고요. 예. 네. 그래도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맛에 높은 자리 하는 겁니다. 다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데 밑에는. 설계자였군요. 그렇죠. 예. 예. 저희는 이제 각본대로 나와서 하는 배우고 네. 각본은 이제 써오고. 진짜 정 과장님 그런 각본은 어떻게 나오신 거죠? 주옥 같은 이 워딩들은 어디서 나왔나요? 했었을 때 WTO의 사자후를 뽑은 호랑이네 이런 마음에 드세요? 아이고, 사자원. 현대판 이순신 장군. 네. 이런저런 댓글들 많이 봤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이런 댓글들이나 아니면 별칭 같은 거 본인을 조금 나타내시는. 예. 제가 다 찾아서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 주워 들은 얘기는 몇 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좋으셨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민주 아들인지 참 똘똘하게 생겼어요. 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사실 여름에 기억나실 거예요. 한일 간 첫 실무 협의 때, 그죠? 일본 측이 조금은 우리 대표들한테 저러면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은 요런 좀 광경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약간 누가 봐도 조금 허름한 사무실에서 그리고 또 악수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그래서 일부에서 좀 논란도 있었고요. 결례가 아니냐. 그랬는데 그 사건에 몸소 경험하시네요. 네. 그 한철희 과장님이세요. 근데 사실 정말 이게 약간 독점이에요. 그 전에도 한 번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인터뷰도 이렇게 조금 조심하셨고 그래서 예 저희 오늘 산소통에서 독점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네, 아마 이제 그때 4명이 앉아 있는 사진은 네.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앉아 있었나. 약간 지금 이렇게 네 명처럼. 네, 앞을 쳐다보고 있었나. 그리고 네. 왜 악수 안 했나 궁금해 네.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도착을 해서 네. 그 경제산업성에 도착을 해서 그 일본 분 두 분과는 사전에 네.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아.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인사를 나누고 서로 이제 명함도 교환을 하고 네. 그 오늘 설명을 좀 잘 부탁드린다. 네. 그와 같이 좀 서로 이렇게 악수도 해가면서 네. 그렇게 먼저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네. 이제 그 회의장으로 이동을 했었고요. 네. 다만 이제 회의장에 들어갈 때 이제 저희가 좀 안내받은 거는 잠깐 동안만 좀 서로 상대방을 좀 응시하고 있어달라. 네, 그렇게 요청을 좀 이러고 네, 이러고 약간 이러고 네, 받았고 그건 그래서 일본 측에서.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기자들이 있으니까 아. 기자들에 대해서 이제 1분 동안만 좀 공개하기로 원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하는 그 순간에 어떤 그 모습을 좀 그렇게 서로 응시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뭐 제가 웃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심각한 그래서 날이니까. 사실 되게 좀 심각한 날이었고 해서 약간 좀 굳은 표정으로 서로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약간 그래도 사무실이 조금 네네. 코로나하고 협소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회의실이. 뭐 제가 줄여서 경산성이라고 제가 부를 네네네. 텐데요. 그 경산성 건물이 이제 본관 건물이 구관과 신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네. 그 당시 이제 회의가 좀 급하게 잡히다 보니까 그 신관 쪽에 예약이 안 돼서 네. 뭐 구관으로 예약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경산성 자체가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네. 어느 회의실이 대체로 좀 그렇게 허름한 편이라고는 하는데 네. 그때 약간의 좀 그 회의 준비한 그 어떤 뭐 탁자라던가 그런 네. 부분은 조금은 좀 평소와는 다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례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 네. 실질이 중요한 거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밥을 좋은 걸 사줬다 그래서 예의를 차렸다 만족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네. 그 회담의 형식이에요. 네. 그 뒤에도 써 있겠지만 설명회라고 돼 있습니다. 네, 굳이 네, 설명회라고 써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회의 목적 자체를 우리는 가서 얘기를 해보자고 해서 협의를 요청을 했는데 그렇죠.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들은 이 회의장에 들어오실 때 입은 가지고 오지 마시고 귀만 가지고 오세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일방적인 설명 자리였지 진정한 협의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점에서 일본은 결례를 했다면 결례를 한 것입니다. 나머지 테이블 배치니 악수 안 한 거 이것은 그건 저희 따지지 않습니다. 외교라는 게 서로 말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평행선을 맞추게 하는 게 외교라는 작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평행선을 계속 달리겠다는 것을 표시를 하면은 굳이 만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실 위감입니다. 네. 그럼 출연을 해주십사 그랬더니 굉장히 조금 이렇게 저하셨어요. 네. 꼭 나가야 되냐? 왜 그러셨어요? 네. 직원들이 말렸어요. 왜요? 방송용이 아니니까. 아니 너무 방송 그냥 남아서 그냥 딜크나 쓰라고. 아니 이렇게 훌륭한 비주얼의 네. 방송용이신데 왜요? 그리고 뭐 저는 사투리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그 WTO 업무를 네. 담당을 하지만 또 분쟁을 담당하는 과가 따로 있고요. 그쵸. 또 통상문제 우리 대응과가 있고요. 일본 담당하는 과가 따로 있고 저희는 뭐 저희 과는 따지면은 특히 이번 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뭐 그러니까 스케줄 관리하고 또 이게 트레이너 뭐 이런 그거 그러니까 선수들은 다 이렇게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전면에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말하는 거고요. 네. 그죠? 뒤에 안 보이는 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작전 계획, 그쵸. 대본, 네. 그 다음에 대본 설계자. 네. 그렇죠. 어떤 때는 실장님 너무 나가셨습니다. 뭐 지시 전부 다 저기서 이게 플레이어를 조절. 그렇죠. 예.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원래 사람이 조용해서 지금 안 나타나서 지금 저러는데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정 과장님 그럼 WTO 세계무역기구 과장님을 예.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1년 3개월 됐습니다. 오래되신 거잖아요. 네, 그죠? 예. 예. WTO 뭐 자주 가셨을 테고. 네. 예. WTO, 정 과장님한테 WTO의 의미는 어떨까요? 네. 첫사랑? 아니, 의외의 대답이라. 왜요? 그 옛날 노래 중에 그 자자 버스 안에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매일 같은 네.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 뭐 그런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통상을 공부를 하는 사람에서 네. 입장에서는 네.
다들 세계무역기구 관련된 업무를 해보고 싶어서 통상을 공부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통상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도 그 당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고 뭐 이러니까 저런 데 가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와보니까 네. 아유, 뭐 숙제만 많고 뭐 첫사랑, 골치 아픈 일도 많고. 첫사랑이 너무 간단치 않아요? 너무 만만치 않아요? 아니 그때 고등학교 버스 안에서는 이뻤는데 네. 지금 한 25년 있다가 만나니까 시장 마트에서 만난 것 같아요. 좀 달라요 현실이. 실장님은 또 궁금해요. WTO가 의미가 어떠세요? 실장님. 밥줄이죠. 저희. 현재까지 일본과의 4건의 사실 분쟁이 있었고 그중 2건이 WTO 상소심 결정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통상 질서 전략실의 역할 정말 너무나 중요했는데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그리고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에서도 한국이 분명히 열세일 거다라는 추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극적인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올해 정말 드라마틱한 저희 통상의 한 중요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또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연전연승이네? 라고도 해요. 근데 승소 사실 예상하기 어려우셨죠? 어떠셨나요? 네, 2번 이겨서 연전연승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 두 사건 모두 일본이 제소한 사건입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일본이 제소한 사건을 우리가 이겼다는 점에서 좀 뿌듯합니다. 일본과 사실 통상 갈등은 네. 사실 우리한테 정말 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과거사까지 좀 복잡하게 좀 얽혀져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감정의 고리라든가 해소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본에 제소했던 WTO 분쟁이 사실 정치 문제하고도 사실 완전히 별개일 수가 없어서 통상을 정말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 해법을 찾는데 정치 문제와 조금 WTO가 분리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걸까요? 어떨까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WTO의 제소. 분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분리를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WTO를 만든 그 목적 자체가 정치와 교역, 정치와 경제가 서로 엇몰리다 보니 네. 저희는 전쟁도 겪었습니다. 2차 그쵸. 세계대전이 바로 그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참상을 보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든 나라가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야겠구나. 그래서 무역을 담당하는 가트라는 기구를 따로 만들었고요. 네. 예, 그리고 그것이 WTO도 됐고, 예, 그 법전에도 써 있습니다. WTO의 그 법 중에 이 분쟁 해결 절차를 다루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는 제소를 하는 행위, 이 제소를 하는 행위가 네. 정치적으로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해야 되는 것은 WTO 회원국의 의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다들 바쁘신 과장님과 실장님을 모시게 된 가장 주요한 핵심 의제가 바로 오늘 일본 수출 규제 올 한 해를 관통했던 이슈가 아니었나 싶어요. 소재부품 장비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의존도가 높았다는 것도 사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셨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격탄을 이렇게 수출 규제를 강화를 하면서 일본이 왜 이러는 거예요, 일본은? 왜? 네, 아마도 이제 작년 10월 달에 그 우리 대법원이 이제 강제징용 배상 관련된 판결이 있었고요. 이제 그 판결 이후에 이제 일본 고위층으로부터는 계속 만약에 이 판결로 인해서 일본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일본으로서도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7월 달에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도 그 이후에 그 일본 고위층 사이에서는 이번에 수출 규제가 그 배상 판결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좀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일본의 그 조치 자체가 굉장히 그 저희하고 어떤 사전 협의 없이 아주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 이루어진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본 조치의 시기라던가 그 다음에 그 일본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 그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그 보복 조치로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격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조치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조치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 측은 지금도 징용 문제랑 이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무관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그러냐? 예, 조금 뭐 인정합니다. 사실은 안 그렇지만 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좋소. 일본 그 주장은 인정해요.
그렇다면 순전히 이게 경제 문제라면은 세상의 어느 나라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밀접하고 지리적으로 밀접한 나라에 대해서 전쟁하듯이 네. 작전하듯이 기습적. 이러한 기습적으로 이러한 경제 문제를 일으키는 예가 있느냐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게 순수하게 경제 문제라면 네. 더군다나 바로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예. 문제를 제기를 했어야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한국 측은 이거 좀 시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기분이 우리가 좀 나빠. 예, 그런 우리는 거죠. 그건 일본의 오해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걱정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협의가 안 되면은 그럼 우리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구두기 수출 규제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대안도 제시하고 이러한 협의 과정이 있는 것이 경제 문제라면은 상식입니다.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은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로 이제 끌고 나온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내가 바빠지겠군. WTO를 자주 가야겠군. 일단 예, 뭐 한철이 과장이 제일 바쁘겠지만 나도 평소에 WTO의 위원회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국가들의 문제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공개를 하거나 그런 지를 잘 않는 나라예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가?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건이 터졌을 때 네. 분쟁으로 들어가면은 양 당사국 간에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관심도 왜, 없고 네, 뭐. 분쟁이 일어나고 아유, 자기 둘이 알아서 하겠지 하다 보면 어떤 국가가 부당한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상품 이사회라든지 일반 이사회에 제기를 하면 이런 행정위원회에서는 다른 회원국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과연 한번 들어보자. 분쟁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왜 이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상품 이사회라든지 일반 이사회에 제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이런 전략적 판단은 실장님이 하신 거죠? 아니요. 역시 설계자님. 그리고 아주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질문 되게 잘했네요. 예. 우리가 여러 번 이 일을 제기할 때마다 일본은 네. 그 조치가 부당하지 않고 자기네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이고 이런 그 변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방적인 변명이고 그 교역에 관한 그 세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요. 일본 말이 맞을 수 있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정 과장이 그 문제를 딴 사람도 아니고 상품무역이사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통상으로 평생 동안 밥 먹은 사람들이 통상밥을 아주 오래 드시. 그렇죠. 이렇게 자신 있는 말을 통상으로 밥 먹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얘기를 시켜보면 어떻겠습니까? 역시 예. 20년 동안 그 첫사랑을 연구한 게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라고 자리를 마련하면은 말은 그렇게 하겠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근데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피시 묻죠. 피시 묻죠. 네. 아이고, 전 생각 못했던 얘기입니다. 다 그 정부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은 네. 다 이렇게 옆으로 위로 좌우로 다 상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품이사회에서 일본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들의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네. 속으로 굉장히 부끄럽고 뜨끔했을 겁니다. 네. 또 그분들도 뭐 사실 통상밥을 오래 먹으신 그럼. 분들인데 예. 그죠? 예. 자기가 얘기는 하지만 예. 좀 그러네. 예. 속마음 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솔직히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2심에서 나 승소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라는 질문에 어떻게 보세요? 질문이 이중 부정적이에요. 생각하지 않았으면은 오. 네. 하나, 둘, 셋. 다 오세요. 왜요, 실장님? 그 조치를 취할 때 그때 제가 외교부의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저는 조치 취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요? 일본에 대한 차별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차별성이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상법으로 방어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네.
냉면집이 네. 함흥냉면도 있고 평양냉면도 있고 서울냉면도 있고 일본 냉면집도 있는데 네. 냉면에는 대장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마다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만듭니다. 네. 뭐 1g당 1000마리 뭐 이렇게 하면은 999마리만 들어있으면은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1000마리만 안 되면. 1000마리만 안 되면 한 마리가 있건 999마리가 있건 그건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일본 냉면집에 대해서만 너네는 한 마리만 나와도 다른 균도 없다는 걸 또 추가적으로 증명하라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기에 차별이지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주장은 아니 평양냉면집이나 함흥냉면집이나 서울냉면집은 그냥 일반 가정집에 우리가 사는 동네에 다 있는 집이다. 근데 일본 냉면집 바로 뒤에는 쓰레기 하치장도 있고 바로 그 앞에서 시커먼 썩은 물이 줄줄줄 흘러가고 있고 파리가 윙윙거리고 있고 쥐가 굴러다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본 측 입장에서는 그걸 다 고려해서 1000마리를 만드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 차별성이 좀 심해서 저게 방어가 될까 하는 자신감이 크질 않았었습니다. 승소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동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선례가 잘 없었다, 네. 뒤집히는 선례가 잘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과연 될까 저 의구심을 좀 가졌었는데 아니, WTO 과장님이신데 왜 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후쿠시마가? 뭐 비슷한 취지인데 네. 저는 사실 이 공무원으로 저도 한 20년 되다 보니까 네. 공무원적 사고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문재인 대응팀에 여기 훌륭한 과장도 있고 네. 또 팀 자체가 굉장히 그 다양한 네, 우리나라 맞아요. 국가대표를 뽑은 거죠. 네, 우리나라 원래 또 민간의- 공무원이셨던 그렇죠. 분들보다 네. 다른 그리고 분들. 다른 부처의 지혜, 그 다음에 또 민간 그 변호사들의 도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드림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한 거죠. 뭔가 좀 일본 측 대표를 만났을 때 좀 한마디 시원하게 조금 얘기해주고 싶은, 따로 만나서 좀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없다? 아, 그것도 하나, 둘, 셋. 네. 네. 하나, 둘, 셋. 아, 없으시군요.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있고 네. 말도 했습니다. 아, 본인한테? 그 국제회의에 나갔을 때 네. 그 일본의 그 차관이죠. 음. 차관하고 또 만나서 네. 두 차례나 말을 했습니다. 다 전부 다 사무 공무원 출신의 차관이 아니라 정치인의 네. 차관입니다. 예. 그래서 당신이 정치인이면은 공무원들이 올리는 그 시시콜콜하고 사무적인 얘기에 매몰하지 말고 앞을 봐라.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앞길을 보고 그 리드를 해달라. 이런 말을 충분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일본의 조치는 정치와 부당하게 결부시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당하고 지지를 못 받는 것이고 두 번째 한국 기업들 그래 좀 불편하다. 그렇지만 장사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뭐, 리스닝 못합니다.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견뎌낼 거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그 반도체 부품에 대해서 세계적인 공급국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까지 간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달라. 그리고 한쪽에 어려움을 주게 하는 동안에 그럼 너네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정무 문제는 그럼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면 저절로 풀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고려를 전부 다 해서 내가 정무를 담당하는 담당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무 문제는 난 잘 모르겠다. 최소한 이 경제 문제에 국한해서 경제 문제로 지금 그 일본이 그 취한 조치를 합의를 통해서 풀어보는 노력 우리는 하고 있다. 그리고 너네가 지적한 잘못이 진정한 우리의 잘못이면은 그것을 고칠 용의도 있다. 그러니 그 협의에 나와라. 요식행위로 나오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라는 그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했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셨는데요. 뭔가 X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있었다 이 말. 수입 규제나 통상 분쟁은 뭐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되는 그쵸? 예, 화두일 것 같아요. 다자 체제에서는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입 규제나 통상 분쟁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슬기롭게 좀 예, 그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이어서 분쟁을 말씀드리면 네. 첫째, 분쟁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국가 간의 그 다툼은 아무리 좋은 판결이라도 아무리 나쁜 협의보다 더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 분쟁을 이용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고 분쟁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협상력을 늘리고 우리의 협상력을 늘린다는 것이 그 사람의 개인의 그 능력만을 늘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력을 늘리는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처음에 모두의 다자 체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전 세계 인류가 역사를 시작한 이후로 지난 100년 동안, 지난 50년 동안처럼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한 예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세계 대전이 없었고 예. 아주 급속하게 경제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 원인이 네. 국제 경제를 관장하는 전체적인 규범틀, 모든 나라가 적용을 해야 되는 규범틀, 그게 다자 통상체제라고 합니다. 그 통상체제가 원활하게 작동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미중 분쟁도 저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미친 영향력이 크다라는 측면 플러스 가장 큰 두 사람이 싸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작용해왔던 다자 통상체제가 흔들리지 않을까.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것을 제일 걱정을 합니다. 예. WTO와 함께 돌아보셨는데 뭐 아까 저기 미국,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 이야기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그 수평선이에요. 저희 나라 국가에서 보면 위도도 다 비슷하고 호리젠털 이런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이고 그쵸.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의존이 되고 네. 또 우리보다도 또 뭐 어떤 의미에서 경제 규모라든지 강대국들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 참 바이레트럴로 이게 양자로 하기 힘든 것 이슈들인데 네. 역시 WTO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상호 의존망이고 예측 가능성이고 이런 완충 작용이 없으면 WTO가 제가 보기엔 어떤 의미에서 연골인데 네. 연골이 사라져버리면 뼈와 뼈가 부딪혀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큰 통뼈들이기 때문에 부딪혔다가는 우리가 좀 더 아플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제 입장에서는 WTO에서 한국의 비저빌리티도 좀 더 높이고 그쪽에서 한국이 구현하는 것들을 다자해서 좀 구현을 해내는 그런 것들을 배운 한 해였던 것 같고 내년에도 좀 더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좀 WTO는 연골이다라는 올해 정말 이번 수출 규제 때문에 지금도 너무 고생하고 계신 한 과장님은 어떠세요? 올해 한 해가 정말 네. 보통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가 이렇게 모두가 다 모든 국민이 그쵸? 쉽지가 않아서 네. 그냥 제가 좀 잘못 살았나 이런 착하게 안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한 해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판단을 항상 미스하면 안 되고 그 미국, 중국, 일본은 우리나라와 정말 뗄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고 교육 상대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어떤 움직임, 동향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 혼란스러운 과정에서도 계속 지금 체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결국 최고의 목표는 국익 극대화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은 연말까지 계속 긴장의 끝을 놓지 않겠습니다. 가장 때 이렇게 인복이 터진 건 좋은 거죠? 네, 시장님 아닌가요? 연말이나 사회가 새로 들어왔더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